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리마색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기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예, 고구려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구려 공부하고 있는 소월입니다. 네, 예, 뭐 적이 없는 상태에서 아. 유민의 삶을 더 체감하고 있는 행여입니다. 예. 왜 적이 없으시죠? 뭐 없다고 봐야죠. 아, 예, 그렇습니까? 뭐, 예. 그 적은 무슨 적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에너미라고 생각했어요. 예. 아, 에너입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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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듣다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 한 몸 발 디딜 곳이 없는. 예. 저건 또 근데 무슨 원래- 소리인지 모르겠네. 원래 옛날에 왕족이고 지배층이었다고 하시니까 뭐 거기에 왕국? 비하면 지금 적이 없는 왕국이 왕국. 아, 왕족은 아니에요. 아, 지금 스스로는 망국의 한을 느끼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조선이 그런 것보다 망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출신이셨나요? 슬프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예. 그건 아니고. 고종 때 신화 있었어요. 아, 고정. 아, 어쨌든 오늘도 어김없이 하트와 구독하기. 구독하기. 저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쭉쭉 청취로 올라와 있을 것이라 믿어지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트, 구독하기, 후원 1,000원도 감사하게 받고 있는 저희 후원 언제든지 저희 계좌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황 토크가 오늘은 좀 약간 또 슬픈 이야기. 금강경의 MC 은퇴. 네, 그리고 소피와 범인의 이제 MC 취임. 오늘 이제 취임이 있는 날인데 범인은 독일 가 있어요. 양두 정치는 양두 정치. 아, 그렇죠. 이제는 양. 뭐 저기 삼두입니다. 왜 삼대? 팀장은 팀장도 홍진입니다. 계시니까. 아 그래요. 아. 야 팀장 누가 교체. 카이사른가? 아, 그건 모르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네. 제가 봤을 때 홍신 선생님이 카이사른가요? 권력력이 있으세요. 카이사르. 그렇죠. 그거는 뭐 카이사르. 그럴 것 같아요. 권력을 잡았네요, 드디어. 어제 저희한테 그 카톡 쓰시는 거 아우, 보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장난 아니십니다. 내가 보기 우리 범인님이 저희 크라수스 정도. 네. 네. 거의 뭐 당나라 때 추천무 같은 관계죠. 네. 오늘은 저의 마지막, 음, 제가 사회를 보는 마지막 방송이라는 점 안 되는데. 네. 염두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막 입을 막는 울음이 나가지고 이틀 막 앞에서 노래 불러드릴까요? 막- 울지 마. 네, 막 그런 노래를 울지 마, 울지 마. 제가 또 복받쳐가지고 또그 말이 좀 헛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듣고 있나 김은숙 작가 특집 2018 백상예술대상 올해의 작가상은 소울이 따놓은 당상 특집, 유민엘브린 등 특집 역사 속 이친 존재 특집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친이라고 적었네요. 네. 마지막 방송이다 오탄하셨네. 보니까. 오타는 워낙 많아요. TVN에 김은숙 작가가 있다면 역사 공작단에는 소울이 있다. 지난 시간에 저희의 눈물 콧물을 쏟으신 소울 선생님. 자, 여러분, 저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잠깐 갓길에 세워서 운전들. 이 방송 1시간 정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운전하는 분들을. 왜냐면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들으신대요. 맞아요. 네. 운전하시면서. 그래요? 네. 제 후배도 운전할 때 듣는데요.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갓길에 세우세요. 오늘은 비상등. 진짜 장난 아닙니다. 비상등 깜빡이 켜시고. 후배야 듣고 있니? 형 나왔다. 네네. 그게 아니면 오늘은 제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희 근데 이래놓고 꽉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 분위기를.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사실 마지막 시간으로 고선지라고 하는, 고선지 씨.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잘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백제와 고구려 유민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성공한, 가장 그 뛰어난 무공을 성공한 사람 한 명씩 꼽으라면 고선지하고 그렇죠. 박지상제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당나라 역사를 바꿨다고 할 수 둘 있습니다. 다 말로가 안 좋아. 고선지는 진짜 교과서 정말 나옵니까? 교과서에도 종이. 모르겠고 종이를 아니, 알려준. 교과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위인전에는 웬만하면 인정해. 들어가요. 어렸을 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금성 출판사에서 나오는 64권짜리 위인전이 있었는데 그중에 32개는 외국 사람이고 32개는 우리나라 사람인 위인전이거든요. 거기서 고선지가 굉장히 앞부분에 이제 배치가 돼서 가나다 근데 수 아닌가? 요새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도 혹시 고선지는 안 있어요? 빠질 텐데요. 요새도 있어요 네네. 위인전에. 나라를 제가 표적으로. 웅진거로 위인전기를 봤는데 몇 한국 건이에요? 다 합쳐서 한 50명 되는 거여서 한 10명 정도 빠지니까 거기에서 고선지가 1차로 빠지지 않았나. 특히 이제 네. 요즘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네. 대한 그 관심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음. 고선지가 했던 그 업적에 대한 그 평가가 네. 그 사실 우리보다도 저기 서양학자들, 맞아요. 서양 네,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서양이 유명하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의 고선지 관련한 이제 평전 같은 책이 있어요. 예, 그 거기 집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쓰시는 책이 있습니다. 네, 예. 유럽 문명의 아버지 고선지의 제목이. 너무 좀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 힘든데 제목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죠. 혹시 지금까지 한국에서 했던 사극 중에 고선지가 나온 사극이 있나요? 없어요. 왜 없을걸요. 말- 단역으로는 없어요. 나왔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역으로는. 고구려 멸망할 때쯤에 뭔가 음. 살짝 등장했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활동 무대가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고 돈이 많이 듭니까? 엄청 많이 듭니다. 시대가 네. 고선지는 네. 고구려가 완전히 망한 오히려 오히려 발해가 있던 그렇죠. 시기에 살던 아하. 사람이라서 아하.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만약에 이렇게 사극의 배경과 좀 떨어진 아이고. 시기죠. 당현종인데 근데 고선진 나중에 네. 사극으로 만들어질 수 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되게 요즘 올로케이 많습니다. 올로케이 예, 드라마들이. 돈이 좀 우리나라 확보가 되면은 네. 충분히 고선지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람들이 흥미를 그거 가질 만한. 괜찮다. 제목 네, 세계인 고선지. 근데 이거는 넌 국적이 어디야? 당이야 고구려 하면 난 세계인이요. 근데 이거는 판권을 일단 저희가 삽시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사요? 우리가 이제 역사 특허 인물인데. 등록해놔야죠. 특허 등록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이 그래도 한 몇만 명의 청취자가 있는 고정 청취자가 있는 방송인데 요거는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땅땅땅. 혹시라도 어디선가 이거 만들고 있다, 고선지를 가지고 사극이 만들어져 영화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 들으면 저는 그분들 저희한테 어떻게 수수료? 수수료뿐만 아니라 후원금 내셔야죠. 후원금 내셔야죠. 고선지 얘기는 뭐 당서에 나오고 자치통감에 나와서요. 네. 이거 뭐 그래요? 예,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선지로 만화도 있었는데 저 어렸을 만화 적에 만화책 있어요. 이게 무슨 만화였지? 그게 아마 황미나 작가의 그림풍이었던 것 같은데 말 타고 고선지 막 하려고 나오는 했죠. 만화 있었어요. 요거는 근데 드라마나 영화가 되면은 재밌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 이건 뭐- 딱 시작을- 좋죠, 딱.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고선지가 언제 태어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하. 이 사람 죽은 나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 다만 755년에 죽은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나이는 모르지만 죽은 연도는 네, 확실합니다. 죽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데 이 사람은 일단 고선지의 선대가 언제 어떻게 당나라에 건너간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다만 고선지의 아버지가 이 서북쪽 변경 지역인 하서군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 감숙성 청해에 거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그 성진, 그러니까 토본하고 돌고를 막는 그 군사 변경 도시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이주가 됐어요. 이주가 돼서 평시에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 생계를 마련하고 또 군량을 마련하는 거죠. 예, 이런 도시를 만듭니다. 다수 만들어서 군사도시네요. 예, 실크로드를 이렇게 장악하고 그 지역에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는 중요한 그 방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농한기에는 전투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고선지의 아버지가 고사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사계 씨. 네, 고사계가 고씨 맞죠? 예, 네. 이 고사계가 하서군 지역에서 굉장히 그 공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군인이었다는 소리. 네, 군인입니다. 장군으로. 예, 군이어서 이 어린 고선지를 데리고 새로 그 안서도읍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가 돼요. 훨씬 서쪽입니다. 하서군보다. 그렇죠. 지금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으로. 네? 티베트 위에 있는 엄청 그러면은 많이 굉장히 서쪽이죠. 예. 거의 뭐 서쪽 세계의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서 그 군공을 크게 세워서 사진장군, 제위장군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올라요. 아버지가 네, 고사계가 정사품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의 그 선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고 이 고사계에 대한 그 기록만 나와 있는 걸 봐서 원래는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높지 않은데 아마 군공으로 순수하게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제 입시전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같은데 이 지역에서 고선지가 쭉 살았죠. 안서도부 지역에서 살면서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칼쓰기, 활쏘기, 말타기 같은 거. 결국 고구려 출신으로 이 당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지역에서의 통로는
군인으로 등용되는 거예요. 몸빵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변경의 군사도시라는 아니 맞죠. 네네네. 어떤 지역적 환경 탓도 있겠지만은 이 어린 고선지가 글 공부를 못했다 그래요. 못하고 평생 글을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군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쭉 받아와서 마동석 그런 것도 씨가 해야 있었던 되겠는데.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확실히 이 군인들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벼슬을 하되 그러니까 이 벼슬이 5품 이상이 되면은 이제 문음으로 자손들이 벼슬을 할 수 있어요. 당나라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품 이상이면 아마 손자까지 문음으로 벼슬을 할 수 있고 3품이 되면은 증손자까지도 문음으로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5품 이상은 가야지 자신의 가문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4품 정도면 일정 정도 된 거죠. 성공한 거죠. 했다고 봐야 되네요. 예, 성공한 케이스죠. 이 정도면. 성공했죠. 네. 그런데 이제 천남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번장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이 집안이 그래서 연개소문 가문도 장수로서 당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가문이 이어지는데 이게 대수가 뒤로 쭉 가면은 천남생이 한 증손쯤 되면은 이제 글공부로 벼슬을 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그거잖아요. 예, 펜 때 굴리면서 맞아요. 출세하는 게 사실 최성인데 다만 이제 초기에 정착하게 된 이 유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말도 이제 잘 안 될 테고 말도 잘 안 통할 테고 글 공부는 더더욱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이때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면서 품계를 이제 확보를 하고 가문에 이제 그게 이어지다 보면 이제 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당나라 내에서 출생하고 자유롭게 이제 당나라 언어를 구사하면서 글 공부도 배운 애들은 이제 문관으로도 슬슬 이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여담인데 그 제가 옛날에 성남에 살았거든요. 성남이요? 예, 아 성남에. 이재명 시장 때인가요? 네네. 네. 최근까지 살았죠. 네, 옛날이 최근까지 살았죠. 아니라. 네, 살았는데 거기 그 태평역 인근에 보면은 네. 중국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는 데가 있어요. 예, 그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 모여 사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조선족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1세대들이 이제 넘어와서 여기 정착해서 사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은 이제 이쪽에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말도 이제 여기랑 뭐 통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사는 방식이 주로 장사예요. 예, 그쪽에 이제 차이나타운식으로 중국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장사해서 먹고 살면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죠. 여기 한국 학교에 보내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지금도 이제 계속 하시는데 눈높이 그 교육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애들 그 가르치는 일 네네. 방문해서 그 일을 하세요. 하시는데 그 지역도 방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남에 사시니까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학력 수준은 그 일반 한국 애들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모님도 1.5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오다 보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릴 때 교육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평균에서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뭐 이제 그 지역에서 장사를 주로 하는 이유도 이제 자기들 능력이 이제 그런 쪽이 하니까 하는 건데 이쪽이 아마 2세대, 3세대에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한국어에도 능통해지고 그렇죠. 네, 교육도 많이 받아가지고 보통 한국 사람들 이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또 사람들도 나오겠죠.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쭉.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도 지금 고선지 씨 이분도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자기가, 그게 이제 예.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능력이 되는 쪽으로 유능한 쪽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또 그거 생각났네요. 이 우리 월드컵에서 예, 월드컵 이야기. 예, 벨기에의 주전 공격수 우리 루카쿠. 예, 루카쿠가 이 월드컵을 시작하면서 어디에다 기고한 글을 읽었거든요. 네. 루카쿠가 원래 아프리카계의 그렇죠. 이주민 출신이잖아요. 벨기에에서. 근데 굉장히 집안이 어려운 거죠. 집에서는 이제 막 이제 쥐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루카쿠 어렸을 때 얘기를 막 쓰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냉장고 옆에서 뭐 이제 우유통을 들고 아하. 뭔가를 이제 섞고 있더래요. 물을 섞고 있었던 거죠. 집에 먹을 게 완전 떨어져서 아하. 우유에다 물을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아하. 루카쿠 되게 어린 나이에 초딩 때 이 어린 나이도 이걸 보면서 자기 집안이 완전히 정말 어려운 상황, 완전 파산난 상황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축구 선수가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야라고 어렸을 때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돼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공부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 루카쿠는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교육을 막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일단 생존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되게 차별을 받는 거죠. 축구를 하면서도 이제 다른 백인 아줌마들한테 막 이제 쟤는 뭐냐 막 이런 식으로 구박을 받아가면서 어쨌든 나는 축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돼.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된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축구해서 지금은 아주 성공한 그렇죠. 축구 선수가 그렇죠. 세계적인 역대급, 축구 선수가 역대급 됐지만 선수입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고문을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런 유민들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축구 강국이 된 게 다들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지네딘 지단도 알제리 쪽에 알제리 이민자 집안이었고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앙리. 예, 개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뭐 이제 유민들이 만약에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키도 크고 응? 신체 조건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네네. 국가대표가 되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논란 아주 크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네. 심하죠. 아니 귀화가 됐으면 한국 국민인데 뭘 논란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근데도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 세금으로 내가 네, 편하게 사는 이거는 확실한 게 잘하면은 한국인들은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디나 예. 프로농구 프로농구 아니야. 그 농구 국가대표에 실제로 요즘에 그 이제 흑인 그 미군 흑인 분들과 이제 결혼하셨던 분들의 자식들 분들이 많이 지금 프로농구에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대표로 뽑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는 게 압도적으로 잘하신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아이스하키 뭐 꼴리도 그렇고 그냥 아이스하키는 일단 몸을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축구처럼 이렇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또 되게 궁금하긴 해요. 네. 이번에 뭐 올림픽 때 이건 유민과 난민이랑은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그 뭐죠? 피겨 스케이팅. 그 개최국에서 그래도 전체 종목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분 그냥 귀화시켜서 국가대표 시켜 주셨잖아요. 그때. 갬린, 갬린? 민유라와 같이 민유라랑 했던. 같이 하셨던 한국과 뭐 전혀 인연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백인 미국의 백인 캐나다가 미국의 분인데 바꿨는데 국적 그냥 바꾸고 바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했거든요. 국가대표 그렇겠죠. 많이 변하긴 한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좋은 꼴 보는 그런 변하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 선입견장으로 안 좋은 꼴 보는 것도 사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우리도 세계 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세계 통이 제국을 커야죠. 보십니까? 세계 제국은 못 돼도 동아시아에서 큰 목소리를 내야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분이에요. 사회 진화론에 아주 위험한 분이에요. 빠져 사시는 분이셨네요. 아니 고구려를 다시 재행해야죠. 정말 계속- 위험한 분이시네요. 네, 다 네, 고선지의 윤영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 아버지가 고사기였죠. 네. 이 아버지 고사기가 그 큰 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아들 고선지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나중에 그 당나라에서 유격 장군이라고 하는 직위로 보임이 되는데 기여했다고 전해요. 그래서 이 나이가 고선지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 벌써 장군에 제수되고 아버지와 같은 등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뭔가 원래는 저희 항상 그 사람 인물 특집을 할 때 나타나는 유년 시절의 비범함은 없었지만 청년기 때 이제 비범함의 꽃을 피기 시작해 약간 늦게 핀 꽃이군요. 근데 이 정도 승진할 정도면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실히. 10대부터 이미 예. 뭔가 뭔가 있었다는 보였던 게 겁니다.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하냐면은 아까 그 안서도부였잖아요. 네. 안서도부의 그 절도사들은 당나라 사람들입니다. 개가운 뭐 이런 사람들. 자, 이름이 개가운 씨. 예, 개가운 이런 사람들이 개가운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옷일 것 나중에 같은 또 다른 아, 개가운. 네. 자, 이 사람들 밑에서 일단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740년대 무렵에 안서도부 밑에 4개의 진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호탄, 엉기라고 하는 이 진에서 수사로 부임해서 일단 일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 용어들이 어려워져. 네. 저거 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안서도부 밑에 이게 호탄이 이제 도시 이름이죠. 네, 지역 이름입니다. 엉기는 엉기도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둘 다 네. 지역 이름이고 거기에서 진 원래 호탄진 엉기진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호탄진이 진수사라고 하는 네. 직책을 맡은 거죠, 네. 지금. 호탄은 현재 명칭이고요. 옛날 명칭은 우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전. 네. 우전과 엉기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사로 부임해서 자기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죠. 육진 4군 같은 데예요.
군진에 네, 그렇게 하시면 군사적으로 돼요. 좀 중요한 군사 지역. 요충지에서 지금 수비 대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수비대장. 이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계급일까요? 1군 사령관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아, 그거 너무- 아니에요. 너무 높죠. 그때 아, 너무 그때 높아요? 장군은 지금 스타하고는 괜찮아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이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일반 그 주현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군사를 얼마나 그 거느리느냐 이런 게 제일 좀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여단장 정도도 안 되는 겁니까? 여단장은 되죠. 그건 될 수 왜냐하면 있을 아, 것 같아요. 여단장 정도는 경적은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광급에서 중간 정도 되면은 음. 오늘날 기준으로 구정시의 장군이 와 붙을 거예요. 여하간에 하여튼 안서 지역에서 안서 도부 지역에서 절도사 밑에 직위까지 올라요. 음흠. 2인자까지 오르는데 아, 점오도 안 돼요? 2인자입니까? 2인자죠. 아, 점오까지도 예. 못 올라가고. 예. 점은 고구려놈이 어떻게 뭐 해야 어디서- 될수 있는 거야? 예? 박명수 정도 되면 점오입니다. 아, 네. 아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군사 활동을 했던 게 언제냐면은 740년경에 원래 그 안서 지역의 절도사로 부몽영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죠? 사람 네, 이름. 부몽영찰. 네. 당나라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부몽 영찰씨. 네. 이 사람이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그 지역의 다레부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반란을 진압해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부몽영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밑에 있는 그 하급자였던 고선지한테 아하, 위임해버려요. 이인자한테 네, 밀었군요. 이 믿은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선지가 기병 딱 2,000명을 거느리고 안서도읍을 나가서 이 능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적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성과를 거둡니다. 아, 싸움을 잘하셨군요. 네. 짱짱. 이 전투가 고선지의 첫 독자적인 전투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고선지의 어떤 그 데뷔전. 데뷔전이죠. 예. 아, 화려한 데뷔전이라고. 데뷔전이네요. 데뷔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출세의 계기로 아하.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당시에 당나라가 가장 그 산적한 문제가 서쪽 지역의 토번이 쳐들어오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서역에서 당나라가 토번한테 계속 밀리던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토번이 당나라가 그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가는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토번이 이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소발률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소발률이죠. 소발률. 네. 소발률국. 네. 예, 아마 대발률도 있을 거예요. 네. 작은 큰데 숫자. 작은 네, 맞아요. 아. 대발률국도 있어요. 예, 중은 없나요? 중. 그건 중은 없는 것 없습니다. 같은데요. 대소만 있는 거군요. 네. 아, 자, 예. 토번의 그 서쪽 끝에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었는데 네. 요 토번이 음. 소발류국의 왕을 불러요. 음. 예, 불러와서 자기 지역의 공주랑 그 결혼시킵니다. 토번의 공주를 소발류국의 소발률국의 왕의 왕비로 맡게 하는 아하. 거예요. 아예 기본적으로 혼맥으로 이어졌네요 이제. 네. 그리고 토번이 서북 쪽의 20여 나라들이 이 토번한테 다 이제 그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토본이 이때 약간 센케인가요? 굉장히 센 그렇죠. 캐죠. 네. 굉장히 센케. 토보는 당나라랑- 정말 골칫거리예요. 중국 입장에서. 나중에 9세기 가면 장안까지 치고 들어와요. 오. 우린- 아까 그 장안 저번 시간에 말했었던 수도. 그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 네. 장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군담 소설 나중에 만들어지잖아요. 조선 시대에 네. 거기도 보면은 이 적이 토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약간 그 배경이 중국을 배경으로 이제 막 음. 판타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장군을 막 출세하고 이런 얘기들인데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 음.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적들과 싸울 때 토본이 쳐들어와서 그걸 이제 무찌르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 대명사급이네요 그러면. 꼭 그런지 중국과 모르겠지만 대항하는 토본은 확실히 중국에 네. 굉장히 큰 위협이 됐던. 약간 되기 때문에. 제2의 흉노 같은 그런 사람. 그렇죠. 네, 토번, 뭐 돌궐 이런 세력들. 이 사람들 종족은 뭔가요 토본? 티벳 티벳이에요, 지금의 티벳. 티벳. 네. 아 센케였군요. 그 이후에 한 741년까지 네. 그러니까 토번이 너무 강성해지고 영향이 커지니까 중앙아시아적인 나라들이 당나라에 더 이상 공물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아하. 자,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에서는 그 안서도부에 있는 그 장군들을 보내요. 음흠. 그 이름들이 뭐 전인환, 개가원, 부몽영찰 아까 음. 나왔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계속 시켜서 토번을 토벌하게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센케군요. 네, 지금 달라이라마 약간 지금 새롭게 보입니다. 네. 네. 지금하고 되게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약간 다르네요. 토본이죠. 그래서 토번이 이 기세를 이용해서 당나라 실크로드 서쪽 길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금 이제 파미르곤 일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서역에 대한 그 교역
독점적인 그 이권 있죠. 요거를 그 당나라 그동안 먹고 있었는데 아하. 요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요거 네. 뺏기면 사실상 그 돈줄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교육 아. 상권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아하. 자 이러니까 이 이제 당시에 이제 당나라 현종이었는데요. 당나라 현종이 그동안 토번 공략에 실패했던 안서 지역의 절도사들을 다 이제 제외하고 아, 설마. 그 밑에서 일하던 설마. 고선지를 아하. 불러다가 행영 절도사로 임명해서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주고 아, 10,000명. 네. 아까랑 스케일이 많이 달라졌네요. 아까 2,000 줬는데. 네 10,000명으로 실크로드 길목의 토번을 공격해라. 아. 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이 지역까지 가는 거. 좀 작다 인원이. 네, 이 사실 10,000명이 작은 겁니까? 토번 규모에 비하면 작죠. 사실. 토번 전체를 뭐 이제 네, 장악하라는 치는 건 건 아니니까 실크로드 길목을 장악하는 거예요. 일부 요지를 장악하라는 거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소반류국 여기도 이제 치러 가는 거고요. 자 가는 건데 이때 그 고선지가 공략 작전을 짜는데 그 간 루트 있잖아요. 네. 루트를 어디로 정하냐면은 파미르고원하고 힌두쿠시 산맥. 어디입니까? 자 여기가 이제 파미르고원은 그 투르키스탄이라고 하는 네. 그 지역. 그러니까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어떤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는 아, 이거 네. 굉장히 힘든 길을 가셨군요. 네, 고산병 10m가 걸리시겠네요. 10여 갈래 아하. 큰 산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기가 굉장히 먹먹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고생해요. 아. 네, 그리고 힌두쿠시 산맥은 저쪽에 그 파밀공에서 남서부 방향으로 뻗어 있는 그 거의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못 들어간 아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높은 지역이죠. 10,000명을 이끌고 지금 여기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병 10,000명을 이끌고. 네, 아니 보병과 기병. 아, 보병과 기병만. 사실 이 루트를 택한 이유가 굉장히 힘들어요. 산 하나 내리고 와서 막 20일씩 쉬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적을 뒤에서 치려고. 아하. 당시에 그 토번이 장악하고 있던 그 연운보라고 하는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방어 요새가 없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근데 가면서 이 지휘를 하는 이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자. 책임자가 네. 으쌰으쌰와 파이팅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거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사실상 힘 다 빠져가지고 전쟁하기 힘들 텐데. 많이 이 사람 해줬을 거예요. 어, 장악력이 파이팅을 있는 굉장히 거죠. 잘하시는 분이었나 네. 보네요. 그 지휘자 능력입니다. 이거를 위인전에서 옛날 읽을 때 네. 한니발이 이제 로마 침공할 때 알프스에 넘은 것, 혹은 나폴레옹이 넘은 것 이런 거에 막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서양의 무슨 학자가 막 이거를 뭐 거기에 비유했다. 역시 우리 고선지 막 이런 식으로 위인전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곤 훨씬 높아요 지대가. 네. 저는 이거를 그 금강경의 녹음 4시간째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다들 그 지쳐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파이팅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4시간 지금 딱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쯤 되면은 사람들이 다 지쳐요. 지금 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 목소리를 한껏 높이는 이유도 네. 파이팅을 같이 하자는 이유에서 요게 제가 그러면 고선지랑 동급으로 아니 이거는 백년스미 롤인데 아니 좀 마지막이라서요. 네. 네. 아니요 뭐 되게 훌륭하시네요 진짜. 아, 네. 표정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아니, 수동화에 터져서요. 아, 네. 오늘은 나으려나. 수도가 터져서. 안 그러면 어쨌든. 네. 오늘은 이제 어쨌든 굉장히 험지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네. 이깁니까? 그 험지를 다 뚫고 네. 고선지가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네. 이 토번의 서북방의 요새였던 연운보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을 해요. 이 지역이 지금의 그 파키스탄 동쪽 여객인 사르하다라는 지역입니다. 멀리도 가셨네요. 파키스탄이요. 인도. 방글라데시도 지났어요. 네. 이미. 아 인도의 왼쪽입니다. 지금 인도의 왼쪽. 네 맞아요. 인더스가. 야 굉장히 멀리 가셨네요. 어쨌든 그래 공격을 해서 네, 이깁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오전 7시, 9시 사이에 공격해가지고 아 이런 시간까지 네. 다 나와 네, 있어요? 뭐 네, 축시 2시간 만에. 아. 2시간 만에 성을 함락시키고 아하. 야. 이 과정에서 토번군 최소 5,000명이 죽고 아. 군마 1,000피라고 포로 1,000명을 사로잡습니다. 아. 충성하면서 보고했겠죠. 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과예요 사실. 아, 연운보를 끝났네. 장악했잖아요. 아 끝났네. 실크로드 그 중심 지역인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고선지. 아 고선지 씨. 예, 아 이때- 고선지 씨. 예, 이때 그 고선지 밑에 아무래도 그 고구려 출신이다 보니까 네. 당나라에서 그 황관들을 갖다가 붙입니다. 아하. 술사 변령성이라는 사람하고 아 경계를 하는군요. 한예빙이라는 사람 붙여가지고 따라가게 했는데 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간다. 응? 가지 말자. 엄청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근데 고선지가 이 사람들하고 그 병든 병사들 있죠. 3,000명을
연원부에 그대로 남겨두고 아하. 자기 나머지 군사들 7,000명 이끌고 출정을 아, 합니다. 병사들은 아. 왜 고생이야. 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진고 나면은 끝난 줄 와, 알았지? 다시 7,000명은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산맥을 넘어. 어디를 가냐면은 토본이 그 서역 제국하고 제휴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길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지고 또 이거 해발 4,600m. 아하. 여기 엄청 춥다 그래요. 아, 산 위에서 거기다 고산병 이런 거 다 이제 아하. 극복해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소발류국 있죠. 네. 토본 공주랑 결혼했던 왕이 음. 자 그 나라를 정복해야지 진짜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소발류국의 그 정벌에 나섰는데 소발류국은 토본하고 혼인관계 맺고서 계속 정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고선지가 먼저 이 소발류국 수도에 진격을 하니까 군사력으로는 이제 상당히가 좀 어렵죠. 그래서 왕과 왕비가 저기서 석굴 안으로 도망가 버리고 아 석굴을 파서 기존에 있던 석굴 안으로 도망간 거죠? 아무래도 이제 군대가 미치기 어려운 그 음. 산속에 굴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 도망가 버리고 거기 이 지지가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네. 미국과 전쟁할 때 보면 아, 좀 그런 질이 아닐까 아 싶은데요. CNN에서 네. 자주 거의 나오는 지- 그런 네, 어떤 그 질이 같이. 아. 그리고 토반 군대가 자기들 구원을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옵니다. 아 찾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 어떤 산이랑 어떤 석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던데요. 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토본은 찾았군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네. 토번은 연락을 받고 오는 거죠. 아하. 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 무전을 쳤군요. 그래서 막 달려오는데 이 고선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소발류국하고 토번하고의 그 사이에 절벽이 있고 네. 큰 강이 있었다 그래요. 음. 그 강 위에 등나무 덩굴로 만들어진 교량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한번 끊어버리면은 아하. 복원하는데 1년이 걸린다 그래요. 아 네? 그게 이거를 아 그렇습니까? 토번 구원군이 막 맞은편에 도착했는데 끊어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토번군은 이제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거죠. 아. 그 다리 만들려면 1년 걸리는데. 아하. 자,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서 왕하고 왕비한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어. 예, 이러니까 순순히 나와서 항복해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조용히 말을 했겠죠. 나와라. 네. 이제 끝났다. 네. 안경 벗어. 안경 안경 끼고 있으면 게임 시작하셨네요. 네, 오래 참으셨습니다. 네, 오래 참으셨어요. 네. 네. 수도관 터진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자, 이렇게 해서 토본하고 이 서역 지역의 제국을 잇는 통로를 끊어버리고 아하. 이 이적을 중앙아시아 지역을 당나라가 장악을 한 거죠. 네. 장악하면서 이 서역 지역의 그 눈치를 보고 있던 많은 나라들, 서방 72개국이 다시 당나라로 조공을 바치고 중국과 서역 간의 교통이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아하. 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네요. 결정적인 역할이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당나라의 그 영향력을 확립한다는 게. 이분 싸움 굉장히 그 잘하시는 역사과 지도 구도 보면 사실은 네. 당나라 영토가 조금 오바스럽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당 태종이랑 당 고종 때는요 위 아래로 커졌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당 현종 때는 양 옆으로 커진 아하. 서쪽으로 쫙 뻗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토가 바로 이제 고선지의 활약으로 확보가 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 역사 지도를 보면 유독 당나라 때가 서쪽으로 툭 튀어나온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당나라가 영토로만 따지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컸나요? 청보다 더 큰지는 청. 모르겠는데 거의 건중제. 비슷해요. 청이랑 아. 당이랑. 중앙아시아 지역은 청은 이제 티벳이 들어간. 중앙아시아 영토로 차지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나라들은 두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거의 뭐 이제 식민 지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로만 이렇게 따지면 승승장구. 너무 승승장구예요. 이 고구려 출신 음. 이 만국의 어떤 한을 갖고 있는 이 친구분께서 지금 너무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드라마화가 아까 얘기가 나왔으면 요 시점에서 시련과 고난이 위기 절정. 이게 좀 나와줘야 하는 시점인데 계속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하면 김은숙 작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김은숙 작가는 일단 시련을 넣거든요. 어허. 중간에 아픔과 슬픔의 공감대 약간 이런 어떤 키워드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좀 나와줍니까? 네. 그 드디어 이제 고선지가 이전에 그 안서 지역의 절도서들이 아무도 해오지 못했던 자기 상사 위에 부장 사장들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아하. 갖다가 혼자서 이루고 온 거예요. 이명박이네요. 네, 거의 뭐. 네, 맞습니다. 이명박이에요 지금. MB입니다. 네, 거의 그 이상의 성공 신화죠. 네. 그렇게 많은 삥땅 하기 삥땅. 쉽지가 않죠. 네네. 네.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삥땅. 현대 건설 재직 당시의 이 MB. 네. 그러고 나서 조정으로 자기가 이 승전보를 당당하게 알리고 안서도읍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일단 연운보 지역에 있던 그 놔두고 왔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아까 3,000명. 네, 3,000명 다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왔는데 당시에 그 안서 지역의 절도사였던 부몽영찰이라는 사람 있죠. 부몽 영찰 씨. 예, 대신 나왔던 보낸 사람. 상관이죠. 자, 이 사람이 이 개선한 고선지한테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미친놈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근데 이 기록에 아주 실감나게 그 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이 개의 창자를 먹을 고구려 놈. 이건 사료니까요. 네, 사료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개똥을 핥아 먹을 고구려 놈. 네. 누가 너한테 우전 지역에 수사 자리를 얻게 상주해 주었느냐? 다 내가 추천한 거 아니냐? 그 실제로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겁니까,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선지가 갑자기 기가 죽어서 중승이십니다. 바로 그 연임이십니다. 부몽영찰이죠. 네. 그러니까 부몽영찰이 또 물어요. 누가 너한테 엉기 지역에 수사를 얻게 해줬냐? 그러니까 또 고선지가 중승이십니다. 당신이죠. 왜 이런 자꾸 이상한 질문을 승정보에 내 이름도 좀 넣어줘야지. 선지야. 부몽영찰이 또 물어봐요. 누가 세상 너한테 성산이. 안서부 지역에 도사를 얻게 해줬냐? 아하. 고선지가 또 얘기를 당신 부몽영찰이죠. 또 물어요. 누가 너한테 안서도지 병마사를 얻게 해줬냐? 아하. 같이 당신. 좀 잘 하자. 부몽영찰입니다. 얘기한 거죠. 같이 살자.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고선지가 당나라 안서 지역 귀환을 할 때 이 부몽영찰이 상급자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기 하급자의 그 전쟁 수행과 관련해서는 조정의 그 이제 보고서를 보낼 때 자기를 거쳐야죠. 아하. 이 결제 서류가 이게. 네. 근데 고선지가 결제라인이 이 잘못 첩서를 아하. 조정으로 직접 보낸 거예요. 이거는 고선지 씨 실수가 있었네요. 사회생활 잘못한 살살 거죠.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조정에 직접 보낸 게 맞냐, 아니면은 부몽영찰 절도사를 거친 게 네네. 맞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걸로 네. 논란도 있습니까? 네. 전투 상황이니까 직접 알릴 네네. 수도 있죠. 아하. 급하니까 사세가 급하면 먼저 보내야죠. 하지만 이것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이나 근데 부몽영찰 절차보다는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렇죠. 이 새끼가? 지금 자기는 과거에 이거를 나섰다가 매번 실패했잖아요. 망신당했는데. 실패하고 망신 당했는데 부장 입장에서 망신 당했는데 아하. 대리가 나서가지고 아하. 자기 밑에 대리가 나서가서 그 승전보를 10배 이상을 이제 갑절로 해온 거예요. 했는데 또 자기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안정환이 국대대 갖고 지금 16강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홍명보가 정환아 좀 얘기하면서 좀 이 명보 형님도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저는 너만 이거 잘났니? 고선지 씨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 만화가 하나 있는데 이 미생을 보라. 미생을 안 보셨네. 지금 스스로 지금 완생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분이 조금 사회성이 그래. 떨어지셨네. 근데 혼내려면 그냥 혼내지. 무슨 개똥을 그것도 핥아 문제. 개 창자를 먹을 걔도 고구려 놈. 문제야. 이 개똥을 핥아 먹을 고구려 놈. 인종차별주의자. 그렇죠. 이거는 혐오 발언 막 쏟아내네요. 헤이트 스피치야.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혐오 발언. 그러니까 고구려인 출신이자 자기 과거의 하급자였던 이 고선지가 이 토벌 정벌한 공로, 대성공을 한 공로로 이 자기보다 높은 승승장구하겠죠. 지위를 받을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승진하면 자기도 높이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 뺏거나. 그러니까 그걸 막 이제 열등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이게 경계심. 부몽영찰 씨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부모욕 안 했어요. 네. 했겠지. 했는데 여기다가 아이.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부모욕은 뺐나요? 어. 마더파더 막 이런 거 했겠지. 마더파더. 마더파더 하셨군요. 어쨌든 자, 그럼 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조정이 이제 다 알려졌죠. 네. 알려지니까 당나라 현종이 이때 당나라 현종은 나름대로 정책을 잘했던 사람이죠. 이름부터 부드러운 현종. 분이죠. 네. 이름부터 현종 뭔가 부드러우신 분 같아요. 아니 거물현이에요. 네. 그윽할 현자. 어지련 아니었습니까? 현묘하다. 네. 그게 도교적인 그 색채를 가지고. 현지 우현하죠. 예, 일단은 제가 또 점점 갈수록 더 한자를 좀 써주셨으면 제가 그래도 그윽한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 다크 엠페러. 이 당현종이 어떻게 하냐? 음. 고선지를 혼냈던 이 부몽영찰의 안서 절도사 벼슬을 떼가지고 아하! 고선지한테 줍니다. 아! 그리고 부몽영찰은 장안으로 소환을 해버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완전 고선지가 벼슬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은 이거 그 뭐죠? 그 미드 전쟁 미드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 나오는데. 누구죠? 그 훈련소에서 그 있는데. 미드 네. 제일 유명한 미드 있지 않습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 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훈련소에서 밑에 있었던 애가 이제 완전 네. 무능력한 상사보다 급수 높아지죠. 그렇죠. 전쟁 나가서 네. 공을 세우면은 그 승진 제일 큰 요건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화에서 아마 계급이 역전된 상태에서 앞을 일부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하죠.
상사한테 경례 안 하나? 바로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딱 그 장면이에요. 마주칩니까? 마주칩니다. 아, 네, 실제로 장안에서 자주 마주쳐요. 아하. 네. 장안으로 가야 되니까. 아 충성합니까? 그럼 충성? 그거는 이제 알 수 없어요. 아, 그건 알수 없고. 마주쳤다는 얘기는 이제 나오는데. 아하. 자, 이게 이 안소 절도사 벼슬이 거느리는 군사 수가 24,000명입니다. 아. 이 지역에서. 아휴. 이게 안소 지역의 가장 큰 중요한 그 서부 지역의 중요한 그 군사 그 장군직을 고선지가 고구려 출신이 맡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홍여경, 어사종승이라는 관직이 제수되면서 당나라하고 서방 세계의 그 통교 업무 그 전반을 갖다가 전부 다 고선지가 관장을 하게 되는. 거기다가 당 현종이 당나라 수도 그 장안에 두 채의 그 저택을 갖다가 특별히 또 하사하게 되고 수도에 그 소환되면 또 그 업무를 봐야 되니까 장안에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현종은 좀 이쁘면은 너무 편애가 심하실 것 같다. 좀 그런 아니 스타일이죠. 안록사한테도 보면 엄청나게 퍼주거든요. 마음에 든 거네요. 얘는 괜찮은 애야 싶으면 진짜 막 퍼주는 스타일 엄청나게 같아요. 푸시해주는 스타일인가 보다. 이때 그 부몽 경찰이 장안으로 소환이 되는데 장안으로 업무를 보러 올라온 그 고선지하고 매일 조정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아 인사해야죠. 네, 인사하겠죠. 인사해야 됩니다. 경례해야죠 이때. 아 이거 드라마로 나오면 부목영찰 역할. 음. 저 백년 선생님 이거는 다 빠삭하시지 않습니까? 누구 보십니까? 그 저기 요새 김희원 씨 아, 연기파 배우. 센스가 네, 백년 그런 거 선생 센스 괜찮을 것 좋았습니다. 같아요. 좀 약간 이렇게 달고 야, 너 김희원. 하면서 막 그런 표정으로 아. 불만 섞인 표정으로. 근데 뭔가 이런 열등감에 시달리는 연기는 그분이 잘하지 않아요? 누구요? 옛날에 주몽에서 대소왕자 역할 맡았던 분. 김승수. 이름을 제가 아니 모르겠는데. 김승수 아니에요. 김승수 아닙니다. 대소가 김승수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김승수는 조금 그래도 멋있는 게 좀 남아 있어. 얘는 약간 찌질하게 해야 돼. 김희원. 씨. 아 예. 김희원 아주 좋네요. 김희원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은 누구죠 그러면? 이 주인공은 누구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운데요. 전 마동석으로. 근데 마동석. 근데 이건 너무 작품 영화야. 아니 사실은 그게 맞는데 글도 모르시니까. 글을 몰라. 근데 안 되니까 왜 제가 마동석 나름대로 미국 유학 제가 보기에 아니, 마동석은 그건 유학을 간 거고. 저기 알록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알록산. 알록사는 안 돼요. 알록사는 알록사는 배가 쳐져야 돼요. 알록사는 더 엄청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기랑 선생님은 고선지 누구로 캐스팅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근데 주인공이기 때문에 곱상한 얼굴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마동석은 좀 깜짝 놀랐네요. 싸움을 좀 이런 역할을 좀 잘하는. 송일국? 저는 너무 그래요? 너무 식상한 몰라서 느낌? 식상해. 네. 식상해. 아무튼 요거 혹시라도 이 얘기를 좀 다 들으시고 고선지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 누가 있다 싶은 분들 저희 댓글 주로 남기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인성이 좋을 것 같아요. 어허. 자 쭉쭉 이어서 해보시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750년경에 고선지의 활약이 계속되죠. 활약이 계속 이어지는. 토번이 계속해서 이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지역을 그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때 그 파미르 고원 지역에 길사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서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토번의 의도를 결정적으로 좌절시키는. 역할도 이분은 했었고요. 일단 토번 담당이네요. 예. 되게 토번이 선제적으로 먼저 타격을 하는 게 네. 위치 선정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적응 군대를 거느리고 아주 네. 깊숙이 들어가요.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서 요지를 딱 장악해 버리는 위치 선정을 그런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작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인자기 같은 분이군요. 이런 네. 국대감도 필요합니다. 인자기는 위치 선정의 달인이죠 인자기. 근데 위치 선정이라면 주워 먹기라는 느낌이라서 저는 인자기 좋아합니다. 아니 굉장히 그 핵심 요지를 딱 들어가요. 그 위치 선정하면 인정입니다. 그래도 네. 인자기랑 고선지 이미지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고선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계속 인자기 좀 날로 먹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 750년에 네. 토번은 이제 거의 뭐 고선지 밑에서 벌벌 기는 상황이 됐고요. 같은 해 그 타슈켄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석국. 예, 석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름부터 중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름이네요. 네. 이 나라가 당나라의 번국으로서 얘를 굉장히 소홀히 하니까 또 이 천선산맥을 넘어서 네. 산맥. 산맥 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등산왕이에요, 등산왕. 어몽길 씨예요. 네, 거의 뭐 또 한 명의 등산왕. 군사들이 얼마나 딱 싫은 힘들었겠습니까. 상사 스타일. 여기서 이 석국하고 이 지역이 이슬람 세력까지 정벌해 버립니다. 이때 고선지가 꾀를 좀 많이 되는데요. 석국 왕한테 항복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선지의 군대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좀 야비하다고도 얘기하는데 나 그래서 싫어요 고선지. 예, 석국 왕 사비시하고 왕자 네. 공주까지 포로로 싹 다 잡아가지고 이러면 안 돼. 예, 그 지역을 대대적으로 약탈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사람이 좀 네. 신뢰감을 줘야지. 승경이 같은 캐릭터가 해야 되겠네. 이정재가 해야 되겠다 이정재. 이게 약간 이런 인성이 행위가 약간- 나중에 네. 이 행위가 나중에 그 당나라에 대한 반감을 네. 주변적인 반감을 불러기엔 굉장히 중요한 또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허. 여하간에 이때 또 석국 왕이 잡혀가가지고 네. 당나라 조정한테 잡혀서 사형당해요 또. 아이고. 아하. 맞아. 예. 에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항복한 건데 네. 자발적으로. 음. 자 이러다 보니까 여하간에 이때까지 이 750년대까지 고선지 활약으로 중앙아시아에서의 토반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약화가 됐고 음흠. 8세기의 당나라는 사실상 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거의 식민지배하면서 음. 실크로드 그 교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음. 이 고선지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휩쓰는 동안 이 당나라가 거의 최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음흠. 당나라 현종 때 개원의치라고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이 고선지 활동기랑 맞물려 있습니다. 이때 당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그 고급 비단들을 음. 매개로 그 교역을 하고 당 내부적으로 당나라 현종하고 양귀비 이 사치스러운 생활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고선지가 석국을 약탈할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푸른색의 커다란 보석 10여 석과 황금 덩어리를 얻었는데 황금 똥이라뇨. 황금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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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똑바로 해주십시오. 네. 깜짝 놀랐어요. 황금 똥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건 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존재하지 그 않는- 양이 거의 뭐 낙타 대여섯 마리가 끌어야 될 정도로 음. 황금 똥이 많아. 아. 네. 또 네. 변 색깔이 황금색인 걸 아.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하겠구나라는 광고가 있었죠 옛날에. 헤아려 지금 소시. 제 새끼가 황금 똥을 쏘고 싸거든요. 네, 소피 선생님 장이 좋아합니다. 튼튼해야 돼요. 좋습니다. 네, 이때 약탈을 좋아하시는 분 고선지 씨. 딱 좋아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 고선지가 안서 절도사를 맡게 됐죠. 네. 그 부목 영찰이 이제 장안 소환되고 이때 그 부목 영찰 밑에서 고선지를 욕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흠. 예, 고걸 출신이가 굉장히 싫어했죠. 이때 그 정천이라고 하는 당나라 사람이 네. 고선지를 막 활뜨고 깎아내렸는데 음. 그 말이 고선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하. 예,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정천이가 이 상급자인 고선지한테 사과하러 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선지가 딱 상남자잖아요. 아,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네. 너는 얼굴은 사내답게 생겼는데 왜 마음 쓰는 건 꼭 어리석은 계집애 같은가? 아하. 피시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용서해줬다 그래요. 용서해줬고 또 그 서역 출신의 필사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선지를 이 고구려 놈 하면서 주변적이 설득하면서도 주변에서 고선지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조선시대 또 이렇게 일러바친 거예요. 아. 뭐야? 이중적인 놈이죠. 그러니까 고선지가 이 오랑캐 놈아 하면서 얘도 오랑캐죠. 서역 출신이니까. 너 감히 이 오랑캐님이 날 만나러 왔구나. 오랑캐가 서로 오랑캐 보고 아닙니까? 오랑캐라고 네. 하는 서로 거죠. 오랑캐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장안 지역 동쪽에 종자장 그러니까 곡식 1000석을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너 받을 생각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필사첨이라는 사람이 생활이 좀 어려웠다 그래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선지가 미끼로. 욕을 하면서도 너 내가 장안 지역에 이거 중요한 그 곡식들 너한테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내 말 잘 들어라. 날 잘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돈을 이런-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필사첨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그래요. 아, 그렇죠. 형편 돈을 어려운데 준다니까. 나한테 이게 크게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구나. 심지어 자기는 욕하고 다녔는데. 음. 이렇게 자기 사람 만들고. 동시에 고선지는 그래야 되는 또 사정이 있는 거겠죠. 처지가. 장악을 해야 되죠. 네. 자기를 멸시하는 정치를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고선지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는 꼬꾸라질 때가 됐어요. 네 너무 잘 나가요, 지금. 너무 성공한 잘 나가요. CEO로 이명박처럼 잘 나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고선지한테도 이제 몰락한 시기가 옵니다. 이 750년에 당시에 그 이슬람 세력이었던 사라센 제국이 한창 크고 있었어요. 네. 이 세력이 한창 그 크고 있었는데 이때 그 아까 얘기했던 석국 지역을 토벌하고 국왕하고 왕자를 잡아서 장안으로 호송했다고 나왔죠. 네. 예, 이 공으로 고선지는 더 승진을 하게 되는데 고선지가 여기에 정복했을 때 네. 석국을 정복했을 때 유행하게 이 석국의 왕자 한 명이 도망쳐요. 음. 도망치면서 주변 지역에 막 돌아다니면서 고선지가 자기 지역한테
자기 지역을 기만하고 항복했는데 우리 왕하고 공주하고 다 잡아갔다. 아하. 잡아가서 우리 왕은 죽고 음. 거기다 우리 지역을 노략질까지 하고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주변 지역에 막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이란하고 이라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이 사라신 제국하고 음흠. 이 사라신 제국을 중심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반당 연합군이 편성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 안소 도부에 있던 이 고선지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아. 자 이러니까 우리 고선지가 당연히 예, 아 우리 고선지. 네. 아 우리 고선지. 당연히 이제 대응해야죠. 음. 3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아 이제 병력 규모가 좀 이제 네. 커졌습니다. 이때도 아주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 탈라스 성이라고 하는 네. 이 타슈켄트의 동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키르기스탄 그 지역인데 여기서 약 5일 동안 서로 대치를 해요. 대치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막상막하였던 거죠. 대군이 아하. 막상막하였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당나라 쪽에 들어와 있던 유목민족이었던 케르룩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중도의 그 당나라 군대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 네. 이때 이 내부에서? 케르룩이 그 배후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3만 군대가 물론 이 세력하고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은 배후에서 그 보급 지원 이런 걸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고선지가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대군에 끌고. 지금까지는 이런 전술이 통했는데 네. 이번에는 배신으로. 네. 아, 이때 이거 느낌이 안 당나라 좋아요. 중앙의 정보력도 이때 잘 안 통했던 것 같고요. 현종이 이제 좀 무너지던 시기죠. 양귀비 때문에. 천보년간의 일이죠. 네. 자, 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고선지가 군대 대부분을 잃고 참패를 합니다. 아. 네. 본인은 죽지 않고. 네. 아, 약 돌아오네요. 수천 명만 이끈 채 도망을 가버려요. 후퇴를 네, 한 거죠. 후퇴. 네. 뒤쪽으로 이때 뭐, 전진한 거죠. 네, 기록에 따라서 그 숫자가 좀 다릅니다. 뭐 통전에는 약 7만 명 되는 당군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여하간에 굉장히 큰 패배였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 이후에 당은 두 번 다시 실크로드하고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교역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 지역은 그 이슬람 세력이었던 사라신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아하. 우리가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 이슬람 세력권이죠. 네. 교 믿는 게 다 이 시기 이후에 무슬림화 되면서 된 거예요. 역사부도 아. 보시면은 그 아바스 왕조의 최대 영역 그 동쪽 끝을 보시면은 네. 그게 가진 탈라스라고 항상 지도에 나와 있어요. 네, 이 그 이전까지는 탈라스가 이 탈라스예요. 뭐 불교 영향권 혹은 뭐 당나라 쪽의 영향권 하에 그 문화적 영향권이 있었는데 이 이후부터 그냥 완전히 무슬림화되는 계기가 됐고, 사실 탈라스 전투는 진짜 세계사적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그 당나라군 포로 중에 그 종이 만드는 그 기술 있죠. 제지술을 가진 사람이 아랍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아랍 지역의 제지 공장이 세워지고 이 기술이 나중에 이제 유럽에 전파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고선지는 의도했던 건 아니죠. 아이 고선지 씨. 네. 아 유럽에 종이를 전파하신. 그래서 근데, 유럽 네. 운명의 아버지라는 아, 그게 네. 사실 사실- 이런 것 때문인데 제가 아,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했던 건 의도한 건 아니셨다. 그렇죠. 고선지가 그걸 유럽에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자신이 생각지 못한 형태로 전투에 지고 그 포로들이 끌려가는 바람에 중국의 여러 발명품들이 서역에 이제 전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된 거죠. 뭔가 좀 인류애적인 어떤 시선에서 이렇게 유럽에 종이를 전파하신 건 아니시니까요. 예, 네.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때 고선진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752년에 12월에 고선지가 안서 절도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아, 물러나고 책임을 지고. 네, 네, 내리막길인가요? 네, 당나라 당나라 현종이 이 하서 지역 절도사로 그 임명시켜주고 장안으로 불러와요. 불러와서 우임군 대장군이라고 해서 황제 그 일종의 군사 참모 역할을 중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완전히 저기 하진 않네요. 네, 능력은 있으니까요. 네, 있으니까 이때 있었는데. 실적이 있으니까. 네, 고선지가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죽는 계기가 755년에 이해 11월에 역사상 당나라 말기에 가장 결정적인 난 중에 하나였던 알록산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하. 네, 알록산도 이민족이죠. 소구드인일 겁니다. 출신이. 예. 자, 이 사람이 범양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군대를 보내는데 패배하고 아하. 하니까 이 능력자였던 또 고선지를 선지식 갑니까? 또 일단은 이제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보낸 건 아니고 이 동관 지역으로 그 지역을 이제 지키는 역할을 맡겨가지고 방어사죠. 방어사를 보내는데
낙양에서 장안 가는 길을 지키는 게 동관이죠 아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의정부 아하 그걸 중년이시네요. 지키는, 예. 이 정도.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서울까지 밀린다 이거죠. 네네. 반란군 알록산의 군이 이제 동관 지역 쳐들어오니까 원래 그 고선지는 방어 지역인 그 섬주 지역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섬주를 이 사람은 감각이 있으니까 여길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고 아하. 생각하고 이 섬주를 무산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동관 지역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섬주 지역에 그 국가의 그 중요한 그 창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반란군한테 뺏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준 모양이에요. 아하. 나눠주고 동관적 그 물러나서 그 나중에 그 알록산 군대에 맞서 싸웠는데 거기서 동관적을 막아냅니다. 예, 막아내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고선지를 옛날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활약할 때부터 계속해서 감시해왔던 벨령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한관인가요? 네, 그 한관. 사람 이 사람이- 이름인 거죠? 변연성 씨. 예, 네. 변영성. 이 사람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소발리고 공격할 때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 여기서 그만 가자. 얘기했던. 아 그 중에 한 명이었군요. 예, 아 3,000명 중에 한 명. 네. 예, 계속 그 사사건건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았다 아하. 그래요. 네. 예, 고선지가 워낙 공이 뛰어나니까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예, 거지. 가만히 있었던 거지. 만약에 소발리고 갔다가 실패했으면은 너 거봐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마 모함 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벨령성이라는 사람이 고선지한테 그 계속해서 뇌물도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하. 예, 새끼. 서역 지역에서 네. 워낙 그 약탈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나한테 좀 주면 안 됩니까? 얘기했는데 고선지가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뭔 개소리. 너 싫어 그러면서 안 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벨령성이라는 이 사람이 현종한테 고선지를 모함을 해요. 현종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고선지가 반란군 지키라고 했더니 뱃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아하. 그러면서 원래 섬주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섬주에 수백 리나 되는 땅을 버리고 달아났을 뿐만 아니라 섬주에 있던 그 나라 창고에 물품마저 훔쳐가지고 아, 자기 마음대로 나눠줘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오해를 만들었네요. 이걸 듣고 현종이 엄청나게 분노해서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반란군에 쫓겨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녹산이한테도 뒤통수 맞았는데 선지까지 나를 이제 아 기만하네. 역시 오랑캐들은 안 돼. 약간 이런 이렇게 느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못 현종이 믿겠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설마 고선지한테 설마? 사형을 내리는데요. 아, 죽입니까? 이게 지금 반란의 와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벨령성이라는 사람한테 너 가서 죽여라. 형을 집행해라 하는데 벨령성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선지는 밑에 군대가 있잖아요. 아 싸움장인데요. 그러니까 벨령성이 칼잡이 100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래요. 100명. 네. 아, 되게 쫄았다. 그래서 엄청 쫄았네요. 고선지한테 그 황제의 명이다라고 해서 섬주 지역을 포기한 죄, 그리고 이 지역의 그 국가 창고 태원창의 관의 그 물품을 없앤 죄로 아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칼잡이 100명 죽이는군요. 벨령성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때 그 고선지의 군대도 주변에 삥 둘러 있었다 그래요. 함부로 딱 죽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때 벨령성이 대부에게도 역시 명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역시 자기 명이 있으니까 네. 너 지금 죽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니까 고선지가 얘기한 그 변명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섬주지에서 후퇴한 거는 죄다. 명령을 듣고 후퇴한 게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뭐 꼭 죽이겠다고는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데 나보고 나라 창고에 식량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는 모함이다. 이거는 위로 하늘이 있고 아래로 땅이 있고 여기 내 주변에 상군 병사들이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임금께서 이 일을 모르시겠는가 라고 얘기하고서 휘하의 사절들을 딱 둘러보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군사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그렇죠.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너희들을 모집했던 처음 의도는 저 반란적을 격파하고서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적의 기세가 지금도 무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관적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건데 너희들이 보기에 만약에 죄가 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죄가 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원통하다라고 외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중에서 전부가 원통하다라고 크게 외친 거예요. 아, 예, 아, 그 뭔가 소리가 좀 약간 오그라드는데요. 예, 그 소리가 사방을 진동시켰다. 영화하기 기록이 좋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영화하기는 좋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고선지가 네. 여기서 만약에 물론 자기 휘하의 군대를 거느리고 벨령성에 뭐 싸울 100명 수 정도야 싸울 수 있죠. 있겠죠. 싸울 수 있는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아 가셨군요. 받아들이면서 이게 다 운명이다.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얘기하면서 네. 왜 이상합니까? 나 같으면은 그렇게 안 죽어요. 싸운다. 아니 바로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 알록산이 뒤집어 엎었는데. 그죠? 안록사한테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인인 겁니다. 이분은 비범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차라리 장안을 먼저 공격해서 장안을 잡고 그냥 어떻게 쇼부를 보든지. 뭐 가는 순간에도 비범하게 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렇게. 이 고선지가 죽은 이후에 이 동관 지역에 얼마 못 가서 함락돼요. 함락되고 암락성 군대가 장안을 함락시키면서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허둥지 등 그 장안에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저기 저 사천 지역 있죠? 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이때 그 뭐 얘기들이 있죠. 군대가 쫓아가면서 저 양귀비 죽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현종이 울면서 양귀비를 거기서 목매달아서 죽게 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쵸. 이제 돌아가신 거고 당나라도 사실 이제 명운이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거의 그렇죠. 알록산에 난 이후에 당나라는 이제 거의 뭐 쇠망하는 단계를 걷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당 조정에서도 고선지를 죽인 거는 그 현종이 벨령성의 그 무고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결국 고선지 같은 유능한 그 이민족 장수가 알록산도 그 이민족 장수거든요. 소고딘 이 사람이 모반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 실정이고요.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서 외고 출신으로서 크게 올라갔을 때 만약에 뭐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 다르다고 한다면은 아이 저 아프리카에서 온 저 까만 놈이 어떻게 우리 이 자리까지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연탄 색깔이야. 막 하면서 김무성 같은 분이 그러겠죠. 저런 개똥이나 핥아 먹을 놈 뭐 이러면서 개 창자를 씹어 먹을 놈 이러면서 욕을 할 수 있겠죠. 이 고구려 유민으로서 이 고선지가 사실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던 군관으로서의 그 길에 들어선 거죠. 네. 들어서서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지위에 오른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 제국의 어떤 개방적인 인재 등용, 네.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차별과 감시가 존재하는 모순적인 사회죠. 네. 이 속에서 이 서역과 실크로드에 이르는 대당 제국의 최대 판도를 개척하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8세기 당 제국의 성세와 이 고선지가 운명을 같이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 고선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훈을 주시려는. 역시 정말 대단하신 분. 서울 선생님의 울림 있는 목소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유민 에브리띵 특집 듣고 있나 김윤숙 작가 특집 고구려 유민 특집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진행 방송이기도 했고 이제 저도 연구자로서 패널로 돌아가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금강 선생님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 패널로 나온다는 거예요. 패널로 이제 가는 거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금강경 공부를 포기했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연구자 금강경, 패널 금강경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제 모자란 진행 실력으로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분들은 속이 아주 시원하시겠네요. 제가 이제 안 하니까 앞으로 진행을 맡을 소피 선생님의 진행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만세 역성작단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로운 진행자 프레시한 주제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